자, 이제 3교시 이어서 하도록 하죠. 3교시 때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만큼 좀 분리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진행을 할 거고, 기본적인 디자인 구성을 또 입혀볼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씩 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인에 있는 이 div 부분을 제가 그대로 잘라내기를 또 할 거고요. 얘를 usr 폴더 아래에다가 아니야, usr 말고요, JSP 아래에다가 JSP 파일 하나 만들겠다 해놓고 커먼에 head.jsp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 겁니다. JSP 파일 put라고 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head와 put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이제 방금 전에 잘라내기 한 거 붙여넣기 할 건데, 이 녀석은 일단 요거 좀 가져올까요? list.jsp에 있는 이거 헤드로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를 그때그때 따라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그냥 보시다가 제가 설명드릴 때 느껴주시면 돼요. 이 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는 페이지 타이틀 그리고 바디 열린 태그, 그리고 바디랑 HTML 닫는 태그는 없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UL과 LI는 그냥 사용을 할 건데, 이 녀석들한테 스판을 좀 줘볼까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를 짜고 있는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은 봐주시고, 그리고 나서 섹션 그리고 이 안쪽에 div 자, 이렇게 구조를 좀 짤 거예요. 그리고 메인에서 이 h1 태그로 하고 있던 이 메인 페이지라는 이 녀석, 얘를 없앨 거고요. 이 바디 부분도 없앨 겁니다. 다 지워지게. 그리고 이 녀석은 여기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만들자. set set을 하나 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낼 겁니다. 여기에는 페이지 타이틀, 밸류에는 메인, 그리고 헤드라는 저 JSP를 여기로 불러낼 거예요. 불러내는 방식은 우리가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include라고 하는 이 방식을 사용해서 파일, 여기서 우리가 main.jsp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 올라가고 하나를 더 올라간 다음에 커먼에 들어가 줘야겠죠? 그리고 head.jsp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넣어줄 거고, 이 푸시라고 하는 녀석은 바디랑 HTML 닫는 태그만 존재할 수 있게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여기다 다른 거 추가할 내용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메인 페이지를 한번 띄워볼까요? 이제 어떤 식으로 화면이 뜨는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셋이 제대로 안 됐나 보네요. 셋을 하고서 불러와야 셋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거니까 셋을 먼저 위쪽으로 해주고 이렇게. 자, 지금 이만큼이 헤드.jsp라고 하는 녀석한테 옮겨놓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녀석, 메인 페이지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제 각각의 JSP가 세팅을 할 거예요, 변수를. 그리고 이렇게 세팅된 변수를 누가 쓰는 거예요? 헤드에 있는 얘가 쓰는 거예요. 이 타이틀과 이 div가. 그렇게 쓰겠다라고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head.jsp가 이 main.jsp가 그려지는 순간에 이 자리에 불러와질 거니까 이 자리에 불러와진다라는 건 얘가 갖고 있는 이만큼의 내용이요. 사실상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HTML 문서가 생겨나기 전에 세팅이 됐겠죠? 순서상. 세팅이 되고 이 안쪽에서 쓰는 거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렇게 구조를 갖춘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통된 부분을 좀 처리를 했고 리스트에도 이걸 똑같이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면은 list.jsp에 이만큼을 다 날려버리면서 위에다가 세팅하는 것과 include 넣어주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뭐 리스트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바꿔 껴주면 되겠죠? 그때그때마다 변경되는 변수 처리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넣어줄 거고 헤드를 불러오고 밑에 이거 닫는 태그 대신에 footer 불러오면 되겠죠? 이거 가지고 자 이렇게 구성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리스트에 갔어도 결국 헤드는 불러왔고 footer도 불러왔으니까 문제없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겠죠. 자, 이런 처리를 좀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통으로 적용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 때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자, 페이지 소스를 보면 HTML부터 시작을 해서 타이틀 잡혀있고 헤드, 바디 쭉 그대로 잘 내려오고 닫히는 것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메인 페이지 이 녀석을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다.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오는 거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소스를 봤을 때 여기 HTML로 시작을 했는데 바디가 열렸고 가다가 갑자기 얘가 또 나와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도 include를 쓸 때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했죠. 이 닫는 태그, 열리는 태그 이거를 굳이 중복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를 한 거고요. 그 와중에 이 녀석들은 그러니까 얘야 이 태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이 녀석이야 쓸 때만 불러오면 돼요. JSTL을 쓸 때. EL을 쓸 때는 얘가 없어도 됩니다. 지금 헤드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서는 사실 얘가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EL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녀석은 지금 set이라고 하는 이런 변수 만드는 거 쓰고 있으니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랑 같게 여기서는 문제가 없죠. 근데 뭐 헤드 같은 경우 여기가 JSTL이 지금 당장은 안 쓰이지만 나중에는 쓰일 수밖에 없어서 근데 이거 일단은 이렇게 놓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추가하죠. 푸트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거 없으면 JSP가 안 되는 거니까 안 돼. 이건 꼭 있어야 되고. JST를 불러내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넣고 필요하지 않으면 넣지 않고. 그래서 이 녀석은 그 JSP 파일마다 따져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포함시킨 내용들은 다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느낌. 일단은 좀 헤드랑 푸트 분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적용까지 시켜놓은 상태고요. 여기다가 아주 기본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폰트 같은 것도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바꿀 건데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테이블 박스 이거 이름은 제가 짓는 겁니다. 제가 정하고 있는 이름이에요. 아니다.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테이블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div에 하나 감싸주고요. 레이아웃 잡는 거죠, 이것도. 꼭 이렇게 잡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구조를 생각하면 사실 이것도 넣어주는 게 맞겠네요, 섹션에. 섹션에 div에 그 다음 div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왜 이렇게 잡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디자인을 좀 더 잡으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녀석 사용해서 제가 테이블한테 간단한 설정 같은 거 조금 줄 거예요. 뭐 줄 거냐면, 자, 이제 CSS 파일을 직접 우리 프로젝트 안에 만들어서 간단하게 좀 입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우리 저번에 했던 테일윈드 사용해서 처리할 거고요. 이런 테일윈드 가지고 할 수 없는 혹은 기본적인 전체적인 세팅 이런 것들은 CSS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할 건데, 자, CSS 파일은 어디에 만들어야 될까요? 제가 이거 프로젝트 만들고 나서 한번 쭉 설명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CSS 파일을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위치,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얘는 스태틱, 리소시스라고 하는 이 폴더 안에 스태틱이라는 곳, 이곳으로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CSS 파일 같은 정적인 파일들은 이곳에 위치를 시킬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파일, CSS 파일을 하나 만들어 낼 건데, 경로는 지금 웹 앱으로 잡혀 있네요. 웹 앱으로 가면 안 되겠죠? 리소시스의 스태틱 안쪽에다가 리소스라고 하는 폴더 하나 더 만들어 주고 그 안쪽에 common.css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만들게 하고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제 웹앱까지 들어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웹앱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스태틱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꼭 이거 파일 누르는 걸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리소스라는 폴더 하나 더, 그 다음 common.css 이렇게. 그래서 파일을 만들어 내면 이 안쪽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예요. 이 리소시스 스태틱 안에 리소스 안에 common.css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이 인코딩 부분에 그냥 두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제가 해줄 설정은 테이블 박스 타입, 제가 아까 만들었던 클래스 이름 그 자식으로 있는 테이블에게 너비 100 픽셀이 아니라 퍼센트 부여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 녀석의 후천으로 있는 th 그리고 이 녀석의 후천으로 있는 td 얘네들을 골라내서 보더를 좀 주겠습니다. 그리고 패딩도 좀 줘볼까요? 이건 뭐야? 아이고. 그리고 텍스트 라인 센터 같은 것도 좀 줄게요. th야 뭐 이런 거 안 줘도 들어가 있겠지만 td들은 안 들어가 있을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리스트를 가보면은 적용이 안 됐죠. 적용이 될 수가 없죠. 제가 지금 여기다가 CSS를 입력을 했는데 이거 왜 적용이 안 됐을까요? 분명히 CSS에 우리가 적용을 그 스타일을 입혔거든요.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된 이유,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되는 이유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해당 파일을 어디에 적용시킬지 우리가 명시한 곳이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페이지를 그려내는 어딘가에는 이 CSS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으로 경로를 잡을 때 여기 스태틱까지는 잡혀 있겠다라는 설명을 제가 옛날에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파일을 알아서 인지해 주는 건 아니에요. 파일을 인지할 수 있게 불러내야 됩니다. 자, 그걸 어디서 불러낼 거냐? 저는 헤드에서 불러낼 거예요. 왜냐면 얘는 common.css 공통적인 스타일이죠.
근데 공통적인 스타일은 매 파일마다 다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list.jsp에 불러를 내면 다른 파일에서 필요할 때는 거기서 또 불러내야 돼요. 근데 헤드는 리스트에도 들어가고 메인에도 들어가고 다른 애들도 다 헤드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여기다가 불러낸다면 이 불러낸 6가지 포함해서 페이지가 완성이 될 거니까 이거 include를 통해 그래서 헤드에 불러낼 겁니다. 이 안쪽에서 이 head.jsp 파일 안에 head라고 하는 이 영역에다가 여기다가 불러내도록 하죠. 여기 말고 위에다 할까요? 메타 밑에다가 여기다 하죠. 아니다, 타이틀 밑에다가 합시다. 크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링크 탭 하나 만들 거고요. 스타일 시트 여기 href 부분에 실제로 경로를 넣을 거예요. 어떤 경로냐면 이 common.css를 불러올 수 있는 경로 얘를 넣어 줄 건데 자 어디까지 기본으로 잡아준다고요? 우리가 common.css를 리소시스의 스태틱의 리소스의 안에 만들었어요. 어디까지 기본으로 경로를 잡아준다 했죠? 정적 파일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스태틱까지 잡아줍니다. 그 뒤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디렉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 뒤부터 리소스라는 폴더부터 우리가 만든 거니까 여기에 리소스 그리고 common.css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든 이 CSS 파일을 이 JSP처럼 이 웹인프 안쪽에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이 링크 탭에서 이 경로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잡혀있는 경로가 프로젝트가 세팅해 놓은 게 정적 자원을 여기서 꺼낼 거다라고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파일을 여기다가 만들어야 돼요. CSS를 지금 여기다 넣어놓고 이 밑에 웹인프라고 하는 이쪽에다 넣어놓고 여기서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경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적 파일이니까 정적 파일은 여기다가 모아놓기로 우리가 약속을 해놓은 거니까 프로젝트가 우린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녀석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경로 접근 방식은 전혀 달라질 거다. 자 그러면 헤드에 넣었으니 이제 리스트에 적용이 잘 되는지 보면 얘는 잘 되죠 이제. 일단 이렇게 좀 처리를 했고요. 이제 디자인을 좀 입힐 건데 디자인을 입히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시면 돼요. 저는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게만 진행을 할 거고 너무 심플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적인 부분을 제 거를 그냥 무조건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이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채워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을 지금 연습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훨씬 편할 겁니다. 왜냐면은 어느 정도 디자인적인 요소를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게시판을 꾸며 나갔을 때 그걸 그냥 개인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귀찮다고 제 걸 무작정 따라 하시면은 개인 프로젝트도 거기서 크게 달라지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거 전에 폰트만 좀 잡아놓고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죠. 폰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 구글 폰트 같은 거 사용해 봤는데 구글 말고도 눈누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도 폰트를 또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폰트를 일단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찾아냈을 때 어떻게 쓰는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눈누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폰트를 쭉 보면은 여기에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폰트를 만약에 찾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원하는 폰트, 난 이런 거 귀여운데 이런 거 쓰고 싶어 하면 쓰면 돼요. 대신에 웹이라고 하는 환경 특성상 폰트가 너무 튀어버리면 오히려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본인이 잘 고려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걸 쓰고 싶다 그럼 들어갑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이쪽에 웹 폰트로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그냥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이거 눌러도 복사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쨌든 이 웹 폰트로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코드를 복사하는 거. 그리고 다시 우리로 코드로 와서 common.css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그냥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적용이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 때 적용이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진짜로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녀석이 산스 세리프 생각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 녀석은 그대로 두고 이 밑에다가 HTML, 바디 이런 거 하나 골라서 폰트 패밀리 이 녀석을 복사할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산스 세리프 사실 이건 안 써도 돼요. 이거 그냥 없이 가보죠. HTML의 자식으로 있는 바디에게 폰트 패밀리를 주겠다. 이거 위에 있는 이거 그냥 복사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걸로 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좀 지저분하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를 잘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자, 홈과 리스트 쪽 잘 보세요. 이거 A 태그라서 원래 밑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밑줄이 어떻게 됐어요? 깨진 거예요, 이거. 이게 깨지는 거는 폰트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 때문에 이 밑줄들이 가려지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밑줄을 정상적으로 나타내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 속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폰트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런 거 안 생기는 폰트를 골라서 써도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폰트가 명확하면 이런 거 때문에 폰트를 포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이 바디 밑에다가 텍스트 언더라인 안 나오네. 좀 쳐야죠. 뭐. 언더라인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얘를 언더 이렇게 넣어주시면 텍스트 언더라인 포지션 글자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그 언더라인이라는 데코레이션 꾸며지는 속성의 포지션 위치를 언더 글자의 아래로 위치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로 위치를 좀 조정해 버린다라는 거죠. 이런 속성을 사용하면 이제 폰트에 따라서 저게 깨져도 신경 쓰지 않고 사용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하나 더.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모르셔도 그냥 신경을 안 써도 상관은 없을 텐데 이게 웹 폰트로 사용하는 이런 경로를 가져오게 되면 여기에 URL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있어요. 근데 이 URL 쪽에 HTTPS라고 하는 이 녀석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져와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둬도 실행하는데 문제는 없을 텐데 기억이 나신다면 이거 그냥 붙여주세요. 이거를 뭐 이유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얘는 없으면 붙여준다. 근데 기억 안 나면 그냥 둬도 돼요. 아마 없어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폰트 적용하는 것까지 끝났고요. 눈누 아니고 구글 쪽에서 사용을 해도 방식은 똑같아요. 이 웹폰트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코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적용하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만약에 이 웹폰트로 사용하는 방식이 없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다 라고 하면은 그 녀석은 웹에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방식이 다른 게 있는데 그 방식까지는 일단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눈누가 됐든 구글 폰트가 됐든 찾은 다음 이렇게 적용하시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쓰려고 했던 산스와 산스 세리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자, 이거 두 개거든요. 우리가 로보토 산스, 뭐 노토 KR 산스 세리프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명칭들인데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명조랑 고딕 같은 거예요. 명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한글을 쓸 때 처음 배우고 쓸 때 가라고 하는 글자를 쓴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 부분 이 위에 꺾어 쓰는 거 있죠. 이런 걸 명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딕은 이런 게 없는 거 끝이 깔끔한 거 이게 고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웹에서는 사실 명조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거슬려요. 웹에서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글자를 봐도요 명조가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애들은 그렇게 많이 못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취향 차이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 쟤는 그냥 저런 얘기일 뿐인 거고
그럼 이제 폰트 알려드렸고, 적용되는 기본적인 구조 알려드렸고, common.css 헤드에서 불러오고 있으니까 헤드만 제대로 인클루드 시킨다면 공통된 이런 스타일 특성들 부여될 거고요. 만약에 헤드를 불러오지 않는다면 폰트 적용도 안 될 거고, 테이블의 저런 디자인도 안 될 거고, 텍스트 언더라인 포지션 같은 것도 안 될 거예요. 얘를 불러와 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테일윈드 쓸 준비부터 해볼까요? 그리고 쓸 준비 다 끝나고 커밋 남겨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디자인 해볼 수 있는 시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적용시킬 거는 테일윈드. 얘가 제공하고 있는 CSS 라이브러리를 쓸 거고, 그 다음에 폰트 어썸. 이것도 좀 적용을 시켜둘 거예요. 당장 쓸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차피 필요할 거기 때문에 추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jQuery도 지금 이제 입혀보도록 하죠. 그래서 뭔가 스크립트를 짜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jQuery 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게 이 세 가지를 우리 프로젝트 코드에 좀 적용을 시켜볼게요. 테일윈드 쓰려면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했죠? 불러와야 돼요. 그 불러오는 걸 어디서 가져왔었어요, 우리? cdn.js 이 파일에 가서 cdn.js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우리가 불러왔었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cdn.js 이거 아니고 여기죠, 여기 가서 테일윈드 이런 식으로 테일윈드 CSS라고 하는 거 선택해주고 들어가서 이 버전에 맞게 여기가 또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하. 이거 테일윈드는 여기서 하지 말고요. 공식 홈페이지로 가죠. 테일윈드 CSS. 왜냐면 CDN.js에는 지금 테일윈드가 버전이 2.2.19에서 끊겨 있어요. 여기서 끊겼어요. 그래서 굳이 옛날 버전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저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play cdn 이거 불러오는 게 그냥 이걸 따라가야 되겠네요. 따로 코드를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니까 이거 한 줄 복사 테일윈드 CSS 우리 코드로 와서 헤드에 common.css 불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좀 적어줄까요? 공통 CSS 주석을 걸어서 알려줄 겁니다. 테일윈드 이런 거 없어도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폰트 어썸이랑 jQuery 가져올 거라고 했으니까 폰트 어썸 이것도 그냥 다 공식 홈페이지로 가볼까요? 폰트 어썸 이 사이트에서 문서에 이게 안 나오 getting start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따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 불러가야 되는 그 코드를 전 찾고 있는 겁니다. npm 말고 svg 아이콘 에이 아닌데 찾아보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얘는 CDN에서 하죠. 폰트 왔어. 여기서 ormin css 이거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도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폰트 왔어.
그리고 jQuery 마지막으로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죠. jQuery는 그냥 여기서 할까요? 3.7.1 민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불러다 놨어요. 이렇게 불러오는 과정을 쓰지 않으면은 얘네들을 정상적으로 사용을 못해요. 그리고 얘네들도 공통으로 필요하니까 헤드에서 불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오는 녀석들을 애초에 따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보관하면서 이제 인클루드로 불러오기도 하고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헤드가 공통으로 사용될 녀석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넣는 거예요. 자, 그럼 테일윈드, 폰트 썸, jQuery, 공통 CSS까지 다 처리를 해놨으니 이 상태로 커밋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커밋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세팅 같은 거 기본적으로 구조를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 테일윈드 사용, CSS 사용해서 이제 본인만의 디자인을 화면을 꾸며보시면 됩니다. 일단 커밋을 먼저 하죠. 자, 일단 커밋을 완료를 했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특별하게 그 메모장으로 안내를 하기 전까지 바로 디자인 적용 시작해 보시면 돼요. 시간을 쭉 들여볼 겁니다. 저도 그 사이에 할 거고요. 자, 여러분 이제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질 건데 지금 적용되어 있는 이 녀석들 적용하고 뭐 다른 스타일 특성 부여하기 전에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 이제 노멀라이즈까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테일윈드 CSS 자체가 노멀라이즈를 제공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테일윈드를 사용해서 좀 클래스 같은 거, 라이브러리를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시고 저는 거의 다 해가고 있는데 폰트만 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시간을 좀 더 드릴 거니까 일단 쉬는 시간 한번 가지시고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시간을 좀 많이 드렸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새를 갖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되게 심플하게 메인 페이지는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왔어요. 그리고 리스트 같은 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조금 글자가 큰 것 같아서 좀 줄일까 싶기도 한데 디테일들은 좀 나중에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간단한 구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ead.jsp를 잘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탑바 메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잡아놨고 그 밑에 이제 현재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냐라고 보여주는 이 부분에 대한 코드를 이렇게 잡아놨어요.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테일윈드 CSS에서 H20 높이겠죠? 높이 세팅해 놓은 거고 MX 오토 같은 경우는 마질 레프트 오토, 마질 라이트 오토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진의 X축을 오토로,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하겠다라는 얘기겠죠. 지금 DIV는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그 다음 텍스트, 이거 사이즈의 폰트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이 녀석이 조금 생소하다면 생소할 수 있는 건데 이 컨테이너는 뭐냐면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역을 좀 잡아놓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가 없으면 얘가 만약에 없다면 지금 이 탑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얘네들이 이 사이트 브라우저 기준 맨 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떠한 웹사이트를 사용하더라도 요즘에는 네이버 같은 페이지를 딱 보면은 지금 브라우저가 가장 넓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요 정도의 가상의 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바깥으로는 페이지의 구성 요소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거 브라우저를 꽉 채우는 것도 괜찮지만 꽉 채우는 게 사실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의 영역을 잡아놓고 그 영역 안쪽에서 웹사이트의 그런 구성 요소들이 자리를 잡게 하는 게 일반적인 디자인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좀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해요. 브라우저가 작아지면 당연히 작아진 브라우저에서 꽉 찰 수 있게끔 만들어지겠지만 네이버 기준으로는 스크롤이 생기지 않는, 이 하단 스크롤이 생기지 않는 딱 요 정도까지가 이 네이버 메인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겠네요. 이 영역을 더 줄어들면 이제 스크롤이 생겨나면서 영역이 더 커지면은 얘가 이 이상으로는 커지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정해져 있는 그 픽셀이나 이런 사이즈 크기는 테일윈드 CSS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렉스가 들어가 있어요. 가장 바깥의 div라는 이 영역에 플렉스가 들어가 있으면 지금 이 플렉스라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태그들이 여기에 있는 div, 여기에 있는 div, 여기에 있는 ul이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플렉스 아이템이 됩니다. 그럼 플렉스 아이템들은 높이를 알고 있을 거니까 얘네들은 부모 높이만큼 영역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div의 자식으로 있는 a 같은 경우는 높이를 모르겠죠. 근데 이 녀석의 가운데 정렬, 이 로고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만큼의 영역 안쪽에서 수직 정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a 태그한테 부모 높이를 100% 따라가라 라고 하는 거. 그다음 px 같은 경우는 패딩의 x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 플렉스 들어가 있고요. 아이템 센터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들어간 이 플렉스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는 스판 태그겠죠. 이 스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라인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태그 같은 건데 보통 일반적인 텍스트를 한 번 더 감싸주는 역할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스판 태그를 쓰면 좋은 점이 뭘까요? 이 로고라고 하는 글자에 또 다른 스타일을 우리가 타고 내려오는 스타일 말고 이 로고라는 글자에만 해당하는 어떠한 특정 스타일을 따로 부여할 수가 있어요. 태그가 생겼으니까. 우리는 태그로 쌓여져 있지 않은 녀석은 스타일 부여가 불가능하죠. 애초에 태그라고 하는 HTML의 그 태그라고 하는 녀석은 컴퓨터한테 이 녀석이 누군지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녀석이었어요. 그런 역할을 하나 더 사용했을 뿐이다. 근데 지금은 당장 얘한테 뭔가 한 게 없으니 그냥 큰 의미는 없다. 어쨌든 A 태그가 플렉스가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은 스판 태그고 이 스판 태그는 부모의 높이를 알게 될 거고 그 알게 된 녀석 사이에 수직 정렬을 하겠다라고 했으니 로고 이 글자가 수직 정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div는 내용이 없는데 그냥 grow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이 grow는 플렉스의 grow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grow는 뭐 하는 거냐? 기억나실까요? 여백을 몰빵해주는 녀석이었습니다. 이 grow라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건 플렉스 grow 값을 1로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div, 이 ul 이렇게 세 가지가 플렉스 아이템들이었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백 부분을 이 녀석이 다 몰빵을 하겠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이거랑 같은 겁니다. justify between 이렇게 사용한 녀석과 다를 바가 없는데 제가 뭔가 이름을 잘못 썼나 보네요. 한번 쳐봐야겠네요. justify content에서 between 잘못 쓴 게 없는데 뭔가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군요.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너비가 최소화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러고 가지고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너비를 다 가지게 한 다음 justify between을 준다면은 정상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런 역할. 여기에 지금 div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백을 몰빵 받았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이 ul 같은 경우 플렉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플렉스 아이템은 li들이 될 거고요. 이 li들의 자식인 a는 높이를 모를 거기 때문에 높이 알아라 라고 준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글자들 가운 수직 정렬하려고 플렉스의 아이템 센터 이렇게 부여를 한 겁니다. 특별한 설정 같은 건 없어요. 우리가 다 해봤던 거고 그나마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건데 원래 이 호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CSS에 별도로 부여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주기가 곤란했죠. 근데 이 녀석도 사실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호버를 사용했을 때 내가 호버의 효과를 뭘로 줄 것인지 이렇게 명시를 하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효과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제 여기 부분에 해당을 하겠죠. 메인 페이지라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섹션으로 일단 또 레이아웃을 하나 잡아 놓은 거고 이 섹션의 안쪽에 div라고 하는 실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실제 값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아놨다. 여기에 사용된 거는 뭐 어려울 게 딱히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자, 여기는 섹션에 MT8, 마진탑 8일 정도를 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불러온 녀석이 마진탑을 부여하지 않았을 때 생각보다 많이 붙게 돼요. 그래서 그 여백을 좀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메인 페이지라고 하는 글자와 이만큼의 이격을 주려고 마진탑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div는 역시 컨테이너. 이건 그 공간 정해놓은 거였죠? 이게 만약에 컨테이너가 여기서 없어져 버리면은 이 본문 컨텐츠가 가로 끝으로 가버릴 거니까 이건 우리가 원했던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부여한 거고요. 메인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다음 리스트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전반적인 이 구조는 똑같아요. 섹션으로 시작해서 div에 컨테이너 잡아주는 것까지 비슷하게 오다가 자, 이제 뭐 안쪽에 테이블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이미 해놨으니까 따로 볼 건 없고 여기를 좀 볼게요. 테이블에서 우리가 TD 이렇게 값들을 보여주고 있는 리스트 상황에서 제가 제목을 감싸고 있는 TD 태그에다가 클래스를 줬어요. 마우스 올리면 언더라인 밑줄 그어줘라 라고 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 그리고 A에 디테일이라고 하는 이 요청 주소 경로가 하나 들어있는데 지금 이 경로 같은 경우는 상대 경로겠죠? 현재 제가 리스트라고 하는 페이지에 존재하고 있으니 이 마지막 요청 부분을 디테일로 변경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ID 값을 넣어줄 때 여기다가 EL을 사용했죠. EL은 이런 식으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크립틀릿으로 데이터를 넣어줬던 부분을 EL 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똑같이.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것도 좀 바꿔놨어요. 우리 작성자를 구해오는 그 쿼리를 이미 조인을 사용해서 넣어놨으니까 멤버 아이디를 보여줄 게 아니라 라이터 네임을 보여줄 수 있게 이것도 같이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를 보게 되면 이제 제목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밑줄이 그어지는 거죠. 누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끔 처리를 좀 해준 겁니다. 지금은 눌렀을 때 아무런 동작을 못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디테일이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일 때 show 디테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여기서는 디테일로 넘기려고 하니까 당연히 저런 요청 없어서 못 받겠죠. 요청을 실제로 넘기려고 한 게 아니라 일단은 구조를 좀 맞추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 자, 우리가 앞으로 기능들을 이렇게 바꿔 나가면 돼요. 요청을 적절하게 맞춰주고 바꿔주고 이 안에 리턴해야 되는 것도 생각해 보면서 처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글자를 조금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 테이블 안에 있는 녀석들은 이거에 영향을 받고 있죠? 엑스라지? 엑스라지가 좀 크니까 라지로 좀 가볼까요? 이거는 폰트 사이즈 저도 지금 이쪽 오른쪽 화면에서 이거 가지고 찾고 있는 거예요.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지니까 LG네요.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가서 변경하면 살짝 작아지고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꾸려나가면 된다. 그리고 여기 로고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 같은 게 있다면은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이 로고라는 글자가 꼭 다 필요한 건 아니니까 로고가 들어갈 자리다라고 그냥 표시를 해놓은 거니까 우리 폰트어썸도 넣어놨으니 폰트어썸에 있는 아이콘 같은 거 가져와도 될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 같은 거 가져오셔도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미지를 여기다가 프로젝트에 가져와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미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미지는 어디로 가야죠? 이미지는 스태틱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지도 정적인 파일이잖아요. 그럼 스태틱에다가 리소스 안쪽에 이미지를 넣는 거는 사실 좀 의미가 부합하지 않을 것 같으니 스태틱 안쪽에다가 폴더 하나 더 만들어서 뭐 이미지스 같은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미지 저장 그리고 불러낼 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미지를 불러낼 수 있는 태그에다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가볍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단순히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내는 건 이렇게 간단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사용될 각종 파일들을 다른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걸 이쪽으로 불러오는 연결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연결하지 않고 이 내부적으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이제 기본적인 구조와 틀 잡았습니다. 이제 내일 수업부터는 우리가 만들어놨던 기능들을 이제 이러한 구조와 틀을 적용시켜 가면서 좀 변화를 줄 거고요.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에 좀 추가적으로 고민할 사항들이 있다면 같이 고민을 해보고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일단 수업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안내 사항이 하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상 녹화를 하지 않고